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두칠성입니다. 2020년 4월 7일 13번째 동영상 올립니다. 오늘은 한남 뉴타운의 한남 2구역의 투자가치, 투자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남 2구역이 어제 4월 6일부로 서울시로부터 교통영향평가를 심의 통과가 된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남 2구역의 투자 분석에서 한남 2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의 장단점, 그런 것은 이전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남 2구역의 위치는 저렇게 이태원역 바로 하단 부분에 있죠. 상권이나 교통 인프라가 훌륭하고 초품화 보강초등학교가 구역 내에 있어서 학세권이 좋고 개발 속도도 상대적으로 빨리 진척되고 있는 상태고요. 대신 구역의 북쪽 이태원동 일부가 지금 재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테이블도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구역별로 전체적인 이제 건립 세대수라든가 조합원 수 같은 것을 나타내는 거죠. 한남 2구역 같은 경우는 요 현재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전체 세대수가 이제 1537세대가 건립되게 되고요. 임대가 238세대, 분양 세대수가 1299세대고 25평 이하가 417세대, 33평 이하가 596세대, 중대형이 286세대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조합원 숫자는 903명 정도 되고요. 조합원 수 비율은 70% 정도 되고, 조합원당 땅 한 평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약 38.5평 정도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남 2구역 같은 경우 지난 18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주민 공청회를 실시한 적이 있었고요. 19년도 9월 달에 서울시로부터 촉진계획 변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4월 7일 어제 날짜로 서울시에서 한남 2구역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했는데 그것이 통과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죠. 향후 한남 2구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교육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이 두 가지를 또 병행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영향평가 같은 경우 서울시 교육청, 중부교육청 쪽하고 보강초등학교에 대한 현안 이슈를 일단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영향평가가 크리티컬하게 이슈화 될 것 같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경영향평가는 이제 진행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조금 더 그것은 이제 경과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영향평가, 교통, 교육, 환경 영향평가가 다 통과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건축 심의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일정을 기억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 한남 2구역의 조합 집행부에서 서울시와 어떠한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떠한 그 마일스톤을 가지고서 진척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환경 영향 제반 세 가지의 영향 평가는 조만간에 일단락 될 것으로 보여지고 본격적으로 서울시의 건축 심의 단계를 밟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빠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잠깐 브레이크 상태에 있는데 원래 예상키로는 올 상반기 정도면은 건축 심의가 진행 혹은 통과가 될 수 있을 만하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텐데 확실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올 상반기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건축 심의가 진행될 수는 있어도 건축 심의가 한 번만에 이렇게 바로 통과가 될 수 있을지,
과연 건축심의가 언제 일단락이 될지는 상황 전개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남 2구역의 경계는 이 그림에서처럼 그 2구역의 북쪽 이태원동 쪽에 관광특구로 되어 있는 부분, 여기는 이제 재척이 되었다라는 것은 익히 이제 인지가 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단지 조성 계획이라고 해서 이렇게 잘 그림이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은 아파트라든가 상가들, 동배치 같은 것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촉진계획 변경 통과된 그림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1단지, 2단지, 3단지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거기 2구역에 내에 있는 존치가 되는 이태원 성당과 그 이태원 성당에서 이제 바로 북쪽 이태원 쪽으로 가까운 쪽에 공공청사를 이제 짓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태원 성당과 공공청사 요 밑에 이쪽 부분이 이제 이태원역에서 내려오는 앤틱 가구를 포함한 이제 상가, 연도형 상가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그림 이제 이 슬라이드는 2구역 촉진계획 변경을 이제 받게 되면서 그 촉진계획 변경 내용 중에 이제 표현되어 있는 그림들인데요. 보시면은 A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B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C라고 해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조망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관점인데, A라는 그림은 이제 이런 개념으로 된다 이겁니다. A. B라는 쪽은 이런 이미지, C라는 쪽은 이러한 이미지를 일단 구현한 바가 있다 이겁니다. 밑에 그림에서도 이제 A, B, C, A 에어리어라고 있고 B 에어리어, C 에어리어, 이렇게 그림이 좀 작아서 실감이 잘 안 나겠지만 보시면은 평균 10층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단지가 조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남 2구역의 이제 투자 요약이라고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다세대 주택 기준으로, 즉 빌라 기준으로 실제 매매된 이제 실적들을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빌라의 실거래 가격 실적 분석, 19년도 실적과 20년 현재까지 엑셀 파일을 잠시 참조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테이블이 이제 한남 2구역에서 매매가 된 빌라들에 대한 실적입니다. 여기 1, 2, 3, 4, 5, 6, 7번까지는 19년도에 매매가 된 것을 의미하고요. 밑에 칸을 띄워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제 2020년에 그 매매가 된 실적입니다. 19년도를 이제 보시게 되면 19년도에 왼쪽 여기가 이제 대지 지분 면적입니다. 대지 지분 10.7평짜리고 또 건물 전용 면적이 16평짜리 1층, 이것이 매매 가격이 10억 3천만 원에 매매가 됐다는 얘기고요. 19년도 6월 1일 날 이제 거래 계약이 체결됐다. 그리고 2번은 대지 지분 14.2평짜리가 11억 1천만 원에 매매가 됐고요. 대지 지분 4.4평짜리가 6억 7천만 원, 대지 지분 12.5평짜리가 7억 5천만 원. 요 계약건은 뭔가 이제 가족 간의 거래가 된 것이라든가 뭐 약간 비정상적인 매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남 뉴타운에서 한남 2구역에서 이렇게 대지 지분 12.5평 정도씩이나 되는 빌라가 7억 5천만 원에 매매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싸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대지 지분 4.4평짜리가 8억 4천만 원에 매매가 됐고, 대지 지분 6.0평짜리가 9억 원 수준, 대지 지분 12.8평짜리가 13억 정도 수준으로 매매가 됐습니다. 올해
2020년에 매매가 된 것은 현재 기준으로 딱 한 건이 보이는데요. 대지집은 3.8평이고 건물 전용 6.7평짜리의 1층 빌라가 매매 가격 8억 2천만 원 정도에 매매가 됐습니다. 보시고 요 K하고 L 이쪽에다가도 제가 표현해 놨는데 K 지분당 가격 즉 대지 지분 한 평당 매매 가격이 얼마냐 라는 것을 계산을 한 겁니다. 즉 1번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 10.7평이 매매 가격 10억 3천만 원이기 때문에 지분 한 평당 9,600만 원에 매매가 되었더라 라는 의미고요. 밑에 것은 7,800만 원, 또 1억 5천만 원, 6천만 원은 아까 비정상적인 케이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또 1억 9천만 원, 1억 5천만 원, 1억 200만 원, 또 2억 1,600만 원 이렇게 대지 지분 한 평당 이렇게 매매 가격이 이 정도로 형성되어 이 정도로 매매가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대지 지분이 좀 큰 빌라 14.2평짜리 이 정도는 이렇게 지분당 가격이 7,800만 원 이 정도 수준으로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지분이 작은 빌라들, 즉 대지 지분 4.4평짜리가 8억 4천만 원에 매매가 됐는데 이것은 지분 한 평당 1억 9,200만 원 정도의 매매가 되었더라 라는 의미입니다. 올해 매매가 된 지분 3.8평짜리가 8억 2천만 원에 매매가 됐는데 즉 올해 매매가 된 이런 작은 빌라는 대지 지분 한 평당 2억 1,600만 원에 매매가 되었더라 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멀티플이라는 것이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공동주택 공시가격보다 매매 가격이 얼마나 더 높게 매매가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9년도 공시가격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각 물건별로 5억 8,900만 원짜리 공시가격, 6억 8천, 3억 3천 뭐 이렇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되어 있는 집들이란 얘기고요. 즉 1번 물건 같은 경우에는 1.7배, 즉 공동주택 공시가격보다 매매 가격이 1.7배 비싸게 매매가 되었더라. 그리고 1.6배가 비싼 것도 있고 2.0배, 또 2.8배, 2.2배, 2.0배, 2.9배 공시가격보다 이 정도로 매매 가격이 더 높게 매매가 되었더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2.9배 이렇게 공시가격보다 한참 더 매매 가격이 높은 것은 이렇게 작은 것들입니다. 요 2.9배씩이나 되고 그 위에 2.8배 되는 것도 보시면은 지분 면적이 4.4평 밖에 안 되는, 즉 작은 물건일수록 이렇게 공시가격보다 매매 가격이 더 이 멀티플 배수 관계가 더 높더라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고요. 1번은 말씀을 드린 거고 2번 이제 매매 가격 분석 보시면은 지분 면적 4평 정도가 지분당 2억 8천만 원 수준 정도로 거래가 됐고 지분 면적 10평 초반 정도가 지분 한 평당 1억 원 정도로 매매가 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보다 매매 가격은 평균적으로는 2.2배 정도로 더 높게 매매가 되었습니다. 한남 2구역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 어떠한 관점에서 보는 것이 타당할까 라고 보면은요, 속도가 가속화될 기대감을 가질만 합니다. 한남 4구역이나 한남 5구역은 현재 촉진계획 변경 인가를 서울시로부터 받지 못한 상태인데 한남 2구역은 한남 3구역의 연접 땅이 붙어져 있고 그래서 3구역과 비슷하게 맞물려서 사업이 진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할 만한데 이제 촉진계획 변경도 받았고 또 어제부로 교통영향평가라는 것도 심의가 통과가 됐고 이러한 영향평가를 이제 통해서 건축심의 단계까지 곧바로 막 진척이 될 것 같은데 건축심의 같은 경우에도 뭐 크리티컬하게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별로 안 보인다라고 북두칠성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한남 2구역의 이제 투자 분석에 대한 간단한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성공 투자 멘토로서 북두칠성 TV, 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급 정보, 또 그 고급 정보와 올바른 해석, 또 투자 가치 대비 가격, 이러한 부동산 성공 투자의 멘토로서 지속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7일 북두칠성 TV의 김한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